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5일 오후 4시 18분입니다.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 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이의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논리가 사라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7단독 부장판사 마성영은 오늘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는데 기각 사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변호인단이 이의 신청을 제기한 근거법인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등의 구금과 압수 등의 처분에 관한 불복 절차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구금된 적이 없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엉뚱한 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근거를 대면서 이 신청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단의 수준을 알 수가 있고 일부 언론이 마치 이게 이유가 있는 것처럼 크게 보도했지만은 법적 판단은 너무나 간명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 영장에 불복한다며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습니다. 그간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장소와 공무상 비밀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한 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강제 수사를 거부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판사가 적시한 적용 예외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 구속, 수색, 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가 법조항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런 논리를 간단하게 배척했습니다. 즉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은 구속영장과 다릅니다. 조사받으러 오라고 여러 번 통지를 했으나 나타나지 않으니까 일단 강제로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수사를 하고 해서 구속 사유가 되면은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검사가 그것을 48시간 안에 하기로 됐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냥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체포 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니까 그럴 수 있는 법이 없다 해가지고 그냥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까지가 체포영장 집행 시한인데 공수처가 다시 집행을 시도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또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지만은 일단 법적 방파제는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이의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법리를 갖춰가지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 이의 신청의 요건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기각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건 틀렸다 하면은 또 다른 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뭐 다른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법적 방파제는 무너졌다. 그런데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는 아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첫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구속하지 않으면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근거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스스로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굉장히 불리한 영향을 끼칩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왔는데 그 결정문에 보면은 제일 중요하게 본 것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입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하고 이걸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아서 파면을 결정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공수처의 출두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하고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물리력으로 제한을 했다. 그럼 이것은 헌법에 의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한 도전이니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하기에 아주 쉬운 불리한 증거를 스스로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체포, 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그 다음에 구속영장 발부, 이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상당히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거냐? 그게 파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또 높아졌습니다. 그건 아마도 앞으로 한 두서너 달, 2개월 내지 3개월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당겨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2월 중에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은 거기에 2개월을 보태면은 4월 아니면은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고 그 사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은 꽤 오래 갈 겁니다. 아마도 구속 상태에서 그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란죄 우두머리에 대한 실형은 사형 아니면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것은 그 관저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기도 전에 청와대가 마치 흉지인 것처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것처럼 사실상 침을 뱉고 국방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뒤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저 관저가 오히려 흉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 관저는 원래 외교부 장관 공간이었는데 일방적으로 외교부 장관 나가라고 하고 거기 들어갔는데 그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을 하루에 2번이나 오고 가고 여기서 수많은 경찰 경호병력이 투입되고 등등 또 그 관저 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비리가 알려지면서 아주 관저가 흉흉한 소문의
진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청와대는 천하 제1복지라고 조선시대부터 쓰여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왜 그곳에서 진물을 보지 않고 아무 준비 없이 나왔다가 이런 험한 꼴을 보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